지금으로부터 중대재해 전문가의 34주년 기념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 공동대표이신 원영문 변호사님께서 예배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중대재해 전문가 대회시 3년을 맞습니다. 1년 1주년부터 창립기념식을 계속 이곳에서 하고 있어서 매우 익숙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 어려운 그런 해주신 여러분께 또 지방에서도 오시는 분도 계셔서 이른 아침에 아마 되게 바삐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립니다. 정권이 바뀌고 국정 과제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설정이 됐습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자라는 것이 국정 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대통령께서 산재 사망 원전을 만들자라고 국무회에서 국민들에게 약속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산재 사망 중대재해가 잘 줄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처법 4년 산재 사망을 왜 줄지 않는가, 안전보건관계법령의 사각지대 그리고 예방책임의 재구성이라는 주제로 오늘 심포지엄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정과제와 그리고 대통령의 산재사망 건설 원전을 만들자고 하는 그 구호에 비춰볼 때 이번에 창립 4년에 잡은 이 주제는 매우 시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힘차게 호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 전문가 대신 작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내부 토론회, 심포지엄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과로사 산재 문제, 또 재해 사망으로 지식 중독의 문제, 발전소 붕괴 문제, 그리고 건설 발전소의 문제, 또 예술인의 문제, 농업인 연간 300명이 사망하는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 사실 사회적으로 잘 주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중대재해 내부 토론을 매우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다에서 일을 하다가 사망한 어선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방면에서 중대재해 그 사고의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을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해 나가는 활동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잘 못하고 있긴 한데 이러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중대재해 존재의 이유가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중대재해 출범 4주년을 맞이하여 중대재해 설고 4년 산재 사망을 줄이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는 뜻깊은 사회가 되기를 빕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인사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직접 중대재해 창립 4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주신 내빈 외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정순유님, 아드님, 정성채님 참석하셨습니다. 고장덕주님, 아버님 장강님, 그 다음에 어머님 박미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주명준 재단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오셨습니다. 유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해주신 내빈들께 모두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이어서 2025년 축제 활동을 모아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간 군대에서 의견서, 성명서, 언론기고, 기자회견 각종 활동 25년에 전개를 했었습니다. 그 활동들을 모은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어서는 연대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품을 참석해 주신 정서팀님의 연대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9년 방송건설 시축공사 현장에서 돌아가신 고 정순규님의 유가족 정숙재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창립총회가 열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 4년이 되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과 실현을 위해 애써주신 공동대표님들과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 전하며 중대재해 전문가의 창립 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7년 동안 싸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 왜 책임자들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지, 왜 언론은 침묵하는지, 이 싸움은 우리 가족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겪었을 뿐 언제든 누군가의 가족에게도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 김혜수 배우가 출연한 드라마 최유화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마구잡이로 아파트 짓다가 생태 같은 사람 5이나 죽었어. 이게 매일 사람이 죽어나가더라고. 완전 살인 기업이었네. 중대재해법 생기면 뭐래. 이어지는 장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야 시청자들이 애초에 기업 비리, 노동 문제 이런 거에 무관심이니까요. 이 대사들이 그저 드라마의 대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게 저를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공동건설 하나의 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산재 사망, 중대재해는 여전히 국민들의 몫이 바뀝니다. 유가족으로서 아무리 울부짖고 소리쳐도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죽음의 숫자가 너무 많아져 국민들이 무감각해진 걸까요? 나만 아니면 된다, 내 가족만 아니면 된다 는 생각이 이 사회를 더 차갑게 만드는 걸까요? 저는 매일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러다 죽지 않고 소중한 가족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야 이 죽음의 행렬이 멈출 수 있을까?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 1위, 그 중에서도 추락사 1위를 단 한 번도 내어준 적이 없습니다. 고인의 필적과 서명을 위조하고 CCTV가 있어도 은폐하고 없어도 은폐합니다. 이처럼 안전을 외면한 후진국효 산재가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들이 낙엽처럼 떨어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이 고통을 타인에 일러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그 참담한 현실을 저는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고 정순규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금호건설이 기업사랑 고 정순규 아버지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좀 전에 강훈미 정의당 전 국회의원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연대사 지금 다들 하셨고, 그러면 강훈미 전 의원님의 연대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책자 받으셨을 텐데 여기 뭐 내용 적혀져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정석채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유가족들과 그리고 많은 시민들의 열망으로 중대재해 처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들었을 때도 많은 분들이 이 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그리고 실제 법원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날 때까지 노력하지 않는다고 하면 실제로 이 법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나온 결과들이 결국 우리가
불구하고 실제로 이 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구속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비구속도 제대로 또 개정을 통해서 바꿔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이 법이 만들어질 때 더 이상 노동자가 일하다가 다녀오겠습니다 이야기하고 나서 돌아오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그 전에는 노동자가 죽어도 한 줄짜리 기사 하나 나오지 않던 그런 상황에서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지면서 실제 여러 가지 뉴스에서 구체적으로 보도도 나오고 특집으로도 나오면서 관심은 가지고 왔습니다. 광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광주에서 최근에 광주 대표도서관 이 붕괴에서 실제 또 4명의 노동자들이 매몰돼서 사망했습니다. 이제 더 심각하고 문제인 것은 그 노동자들이 지었던 건물이 공공기관에 발주하고 그리고 어린이들이 그곳에서 실제 책을 읽었을 때 공간이어서 더 많은 시민들께서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분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대재해처벌법도 또 강화가 필요하겠지만 건설 노동자들이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 공기나 그리고 낮은 건설 비용 때문에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 노동자들을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또는 지금 미흡한 산업법의 발주자나 건물주의 책임을 묻는 이런 것도 함께 포함이 돼야 그래야 연동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기 의원님도 와 계시고 또 많은 전문가들께서 대한민국이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그 노력이 좀 더 성과가 있어서 실제로 시민들이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지도록 함께 더 노력했으면 좋겠고 지난 4년 동안 그런 역할을 끝없이 현장에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대사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자리에 귀한 분들께서도 참석해 주셨는데요. 축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홍대 의원님 축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대 국회 그외에는 한국노동위원회에 대해서 일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산재예방 캠프 위원이기도 합니다. 홍대라고 합니다. 중대재해 전문가의 304주년 기념 심포지엄 축하드립니다. 이제 함께하고 계신 우리 권영국 공동대표 강민철 또 승재 유가족 전문가분들 감사합니다. 권영국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세정부 들어 대통령께서 승재 감축을 크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 0.3년대로 0.39명 정도 되는 산재사고 사망 간인율 지금 정부는 0.5년 이내에 0.2로 줄이겠다는 25% 정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물론 0.29명도 유럽의 선진국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으로 왔다는 생각을 하면 과연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나. 특히 지난해 그렇게 대통령께서 많이 강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줄지 않았던 상황에서 과연 달성이 가능한 목표이겠는가 하는 의문심도 크기도 합니다. 최근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국회에서 입법 속도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 차례 하시고
매일 밤낮 그리고 새벽까지 많은 국민들로부터 또 당원들로부터 일 좀 해라, 연주라고 하시던 그런 문자를 있습니다. 우리 때 받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위원장 차관님 와 계시지만 국회에서도 여러 reform 노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좀 드리고 싶어서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고 합니다. 지난 12월 법안 작성이 그리고 노동위 전체 회의에서는 그간 노동계에서 매우 많이 요구를 해왔었던 작업중지권에 대한 개정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선제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라고 해서 노동계에서 계속 요구했던 사항들이었습니다. 또 당초 발의된 법안에 우리는 없었습니다만 우리 하청 노동자들 위험을 느꼈을 때 요구할 수 없었던 작업중지권과 관련해서도 하청 노동자가 원천 사용자에게 작업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거나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권은 추가가 됐고 영업이익의 5% 이내에 과실금이란 사실 야당에서 크게 반대했던 부분도 법안에 담았습니다. 건설사가 3년 이내에 2번 이상 영업 정지가 있을 때 발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언제쯤 이런 정부의 노력 그리고 국회 노력이 현장에서 힘을 발휘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노력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기존의 정부 그리고 국회 모두 산업안전 부분에 있어서 특히 R&D에 대해서는 각별히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전에 위험을 사전에 발견하고 제거하기 위한 산업안전 기술개발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전문가 선생님들의 말씀 또 우리 국회 또 전문가 그리고 정부가 함께 힘을 합쳐서 조금 더 안전한 노동자가 있는 토에서 위험을 인지했을 때는 그 작업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그게 당연히 받아들여지고 그게 비용이 아니라 이게 더 안전한 그리고 실질적으로 더 비용이 적게 드는 그런 사업장 산업 현장이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유가족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의사활동이 한 2년 남았습니다. 지난 2년간 제 마음속에 품었던 의사활동의 목표는 안전한 네트워크였습니다. 앞으로 2년도 그 마음 변치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축사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조국혁신당의 김재현 의원님 축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재원 의원입니다. 오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 전문가 네트워크 4주년을 정말 축하드리고요. 지난 시간 동안에 현장에 이런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로 연결해 주시기 위한 그런 많은 노고를 해오신 것에 아까 우리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정말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노고에 진짜 고생하셨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유가족 여러분들께 힘이 우리 모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문화예술의 현장에서 온 사람으로서 초대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런 의료 부담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그 공연하는 측이나 극장 쪽에서는 매트리스 이외에는 아무것도 신경을 써주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전에 우리가 예수님 탄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토론을 할 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이제 현장에서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하라고 이렇게 불러주신 걸로 또 힘을 보태라고 하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라는 것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어떤 분야도 소외받아서는 안 되고 어떤 분야도 덜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산재보험은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매우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제도에 예수님을 끼워넣은 형태가 되어서 이런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할 수가 없고, 더군다나 이미 가입 방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가입자가 그래서 4,000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예술 활동증명을 받은 20만 명을 생각해보면 정말 적은 숫자인데 많이 알려져 있지가 않고 굉장히 힘든 걸로 이렇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현 정부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를 국정과제로 제시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속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관께서도 예술인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추진하겠다. 그리고 그 전이라도 사고 발생 시 어떻게 빨리 보험을 줄 수 있을지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 현장에서의 중대재해, 농업의 고위험 노동, 창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술인의 신체 정신적 산업재해, 과도한 심적 압박 속에 반복 노동을 수행하는 택배, 플랫폼 노동자 문제까지 모든 영역의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토론회 때는 제가 미리 주면 안 되냐, 그런 기금이라는 프로를 우리가 만들어서 미리 주면 안 되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상임위원회 의원들께서 함께하시는 것은 산업재해 예방이 특정위원회 과제가 아니라, 단순히 노동 분야의 문제가 아니라 전 분야의 국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현장 출신 의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예술인 산재 예방을 위한 입법과 정책 마련에 앞장을 서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 노동자의 안전법 강화를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법 실현을 위한 학자 전문가 네트워크 창립 4주년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오늘 기념식에 축하해 주신 여러분 다른 위원님도 계셨는데요. 사실상 참석이 어려우셔서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혜원 의원님, 기본소득당 윤혜원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임미아 의원님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그럼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염태호입니다. 중대재해 전문가넷 창립 4주년, 그리고 오늘 심포지움 개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같은 뜻깊은 자리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산업 현장의 비극을 온몸으로 증언해 주고 계신 쿠팡과로사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산재 사망이 중요한 이유는 법이 없어서도 아니고 기술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위험을 비용으로 계산하고 책임은 빠져나가게 만드는 우리 사회의 구조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법조는 몇 줄 승부는 수준을 넘어서 책임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현장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예방이 비용이 아니라 원칙이 되게 하고,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을 끝까지 묻도록 해야 합니다. 저도 국회에서 생명과 안전이 결코 후순위로 밀려나지 않도록 산업안전보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또 제도와 현장의 변화를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중대재해 전문가는 창립 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생명안전을 위해 헌신해오신 김현주, 강태성, 권영국, 권혜원 네 분의 공동대표님을 비롯해 학자, 전문가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산재공화국이라는 아픈 이름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이 있어도 왜 산재 사망은 줄지 않는가? 오늘 심포지엄이 던지는 질문인데요. 산업재해를 개인의 부주의로 치부하고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관성이 여전합니다.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높은 무죄율과 낮은 실형 비율은 기업에게 안전은 타협해도 된다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의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의 주제처럼 예방 책임을 재구성하고 법의 보호가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직시해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다단계 하도급 속에 위험이 하청으로 전가되고 플랫폼 노동자들은 알고리즘 뒤에 숨은 사용자의 책임 회피로 위험에 내몰립니다. 농업 노동자와 예술인은 여전히 제도 바깥에 놓여 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의원으로서 공무원 안전 문제도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재난 대응과 민원 처리, 또 과중한 업무 속에서 사고와 과로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산재로 다뤄지지 않거나 개인의 헌신으로 축소해온 관행은 이제 끝이 나야 합니다. 과로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예방의 대상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오늘의 논의가 국회의 문턱을 넘어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을 앞으로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일조로 나간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당연한 사회,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다시 한번 창립 4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 임미애입니다. 중대재해 전문가넷의 창립 4주년과 심포지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애써오신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인 안전보건관계법령의 사각지대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각별하게 다가옵니다. 우리 농업 현장은 고령화된 노동구조와 가족 단위 영세 경영이라는 특성 때문에 노동안전 정책에서 소외되는 대표적인 사각지대입니다. 실제로 농기계 사고와 추락 등 치명적 재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농민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재보험의 보호망 밖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여러분이 제안하는 산재 예방 책임의 재구성은 농어촌 현장에 꼭 필요한 화두입니다. 이제는 농민, 어민, 개인에게 사고의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국가가 예방의 책임을 다하는 시스템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저 또한 농해수위원으로서 여러분의 제언을 경청하며 현장에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창립 4주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오신 류현철 산업안전부 부기자님 축사를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용노동 산업안전부 부기자 류현철입니다. 아까 권영 대표님께서 이제 공간 굉장히 익숙하다고 했는데요. 저한테도 사실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의 공간 굉장히 익숙합니다. 언뜻 마음 같아서는 축사의 자리가 아니라 밤에 심포지엄 자리에서 서로가 발제를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순자리가 달라졌고 책임 노동자는 지금 지휘자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씀 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오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실현을 위한 학자 전문가들도 그의 창립 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중대재해 전문가의 지난 4년은 우리 사회가 일터의 안전을 단순한 비용의 영역에서 존엄의 영역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달려준 시간입니다.
그 여정의 중심에는 강태선, 권영국, 권혜원, 김현주 공동대표님을 비롯한 130여 명의 전문가와 17개라 재원제 헌신적인 노력과 학술적 고뇌가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깊은 존경과 감사를 보내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사회 전반에서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이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배해 주신 성과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제대형 산재들의 뼈아픈 임산부 징후들을 직시하고 그 이면에 숨겨진 구조적 병인을 보충하기 위한 국제 과제가 산적해 있기도 합니다. 산업안전본부장 이기 이전에 여러분과 함께 일터에서 벌어지는 산재와 직업병 병인으로서 위험의 구조를 지켜본 경험이 짧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험 덕분에 본부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늘 생각하게 됩니다. 노동자들의 안전하고 건강 관리가 누구나 누려야 할 천부의 인권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터의 안전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늘에서 그냥 내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치열한 생산 현장에서 산재와 직업병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위험을 예견하고 조기에 개입하고 보건 분산하는 헌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의식적이고 인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결과가 일터의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대재해 전문가에서는 지난 4년간 일터의 평온함이 결코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좀 진부한 표현이긴 하지만 시대의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해주셨습니다. 또한 오늘의 실천과 용기로 슬픔을 사회적 변화의 동력으로 승화시켜 주신 우판 과로사 노동자 고 장동준님 유가족분들, 예수인 안정시키는 사람들의 신영진 대표님,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해온 홍준표 기자님께 중대재해 전문가 넷에서 드리는 감사편은 이 자리가 단순한 행사를 넘어서 사회적 연대의 장면을 증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그동안 관료적 파손이 적기 쉬운 행정 현장에 늘 서늘한 경종을 불러주셨고 저 역시 그 소리에 귀 기울이려고 합니다. 오늘 심포지엄 주제는 왜 산재 사망은 줄지 않는가 라는 것입니다. 저희 정책적 불면과 계획을 같이 합니다. 중대재해 전문가의 창립의 주요한 동기부여가 되었을 때 생각하는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위험 강도를 충분히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이유는 상체와 정신 엄전성을 거는 생존의 문제이지만 기업의 위험은 이윤 창출 과정에서 지체나 지연에서 오는 손실적 문제로 취한다고 합니다. 생산의 지점에서 발생하는 도면적 강국이 노동자가 위험해져도 기업 이윤 구조가 위태로워지지 않는 불평등한 권력 구조 속에서 더욱 심화되게 됩니다. 2019년 정부 재개 개정을 통해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까지 포괄하는 산업안전보호 지안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법의 보호망은 더 위태로운 일 앞에서 멈추기도 합니다. 개입하고 관리할 위험 요인 및 위험에 처한 노동자들의 대상 범위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조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물 사람을 먼저 특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산업부 규율과 규제 방식이 형식적으로는 엄중한 사법적 처벌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적 작동성에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안전보건 조치 불이행과 즉각적인 사법 처리 사이에 감독 환경과 기업의 자기교육, 노동자들의 참여가 개입된 여지가 매우 제한적인 지시위례적인 산업안전보호 체계에 대한 범위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법을 지켜야 하는 기업, 권리 행사를 해야 하는 노동자와 노동자,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감독관 모두의 영향에 산업안전보호 기준에 관한 규칙의 좁은 틀에 갇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험이 공방사슬 아래 가장 작은 사측 노동자, 작은 사업장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노동 노동자, 노동자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권리 없는 노동자들에게 내줘야 되고 있습니다. 유죄 수능에도 법의 취지를 달성되지 않는 소위 창의적 수능의 현실을 격파하기 위해서 이제 안전보건 행정은 실질적 예방 책임의 재구성으로 나아가야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심포지엄에서 영감을 준 결제와 심도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우리 노영노동 산업안전보건본부도 고용이나 생산성, 이윤의 논리를 흔들리지 않고 과거 원칙을 중심에 두고 노동자의 안전할 권리를 최우선으로 옹호하는 기관으로 발전하여 기틀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제적 위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의 독점이 아닌 공개와 투명성을 조직 신뢰의 핵심으로 삼겠습니다. 안전보건과 관련해서 보편화되고 산재
개선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전문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거버넌스 시간을 더 놓치지 않게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AI,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후에 뒷표에서 사대 통계만이 아니라 선제적 행정을 펼치기 위해 전문가들의 학술적 역량과 행정의 집행력을 결합해 보려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한 사람들의 존엄이 최우선 가치가 되는 사회, 안전에 투자하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의 경사회가 되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최소한 안전과 생명의 가치에 소통하는 기업과 노동자와 정부와 전문가들 사이에 신뢰라는 자산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쟁에 나왔던 예술, 문화예술 노동자들의 산재보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안들을 공론의상에 내놓기 위해서 준비를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대재 전문가의 생명 4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여러분들의 건승과 네트워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철 본부장님 축사 감사드립니다. 국회와 정부에서 또 앞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많은 힘을 써주실 거라 믿고요. 여전히 저희 중대재 활동에 또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 26년에도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한 해 동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활동해 주신 분들께 중대재해 수사 매년 감사패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분야의 감사패를 드릴 예정인데요. 한 해 동안 중대재해 예방에 노력해 주신 분들께 감사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쿠팡 마루사 이쪽이신 박덕준님의 부모님과 정재기님의 부모님, 그리고 예술인 산재 사망사고를 계기로 예술인 안전을 지키고자 자발적으로 조직된 예술인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의 신영진 공동대표님, 그다음 중대재해 사건 발생부터 재판까지 끝까지 수dok하며 기사를 올려주시는 홍준표 매일노동뉴스 기자님께 드리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감사패는 권영호 공동대표님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패 지정에 앞서 오늘 정세기님의 부모님께서 지금 해외에 나가 계시는 관계로 저희가 감사패를 드리겠다고 연락드렸더니 영상으로 좀 그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먼저 보시고 난 다음에 감사패를 드리는 순서를 가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처럼 뛰며 일을 하다가 과로사를 당한 쿠팡 택배 노동자 고 정슬기 아버지 정금철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과 아버지를 잃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자손들을 바라보는 일은 부모에게 너무 큰 고통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유와 평등의 헌법 정신이 실현되어서 다시는 저희 아들처럼 일하다 죽는 노동자들이 없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투쟁을 하였고 또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날은 쉽게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기는 미제국주의의 침략적 기업의 약탈 앞에서 먼저 노동자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함께 연대하고 투쟁하여 노동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노동자들도 인간다운 삶을 사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중대재해 전문가의 창립 4주년을 맞아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작은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세균 부모님께서는 저희 감사패를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패 지정하는 순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는 권영호 공동대표님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덕
김덕준님의 부모님이신 장과 강미수님께 아들을 잃은 슬픔을 넘어 일하는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행동에 나서주신 그 용기와 연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뜻을 잊지 않겠습니다. 2026년 2월 20일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 전문가 네트워크. 두 번째는 예술인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대표이신 성악가 신형태님이십니다. 네. 무대양 감사패 무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추모와 안전 그리고 연대를 실천으로 보여주신 기아의 행보는 많은 예술인들에게 큰 용기와 위로가 되었습니다. 중대재해 전문가 대신 예술 현장이라는 사각지대에 더 깊이 시선을 줄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신 그 뜻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0년 6월 20일 주제는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홍준표 매일노동뉴스 기자님이십니다. 감사패 중대재해 추적기와 지속적인 산재 판결 감시 등 쉼없이 이어진 기아의 심층 취재 기록은 중대재해 예방을 향한 사회적 각성을 이끌었습니다. 그 의미 있는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예, 이하 같습니다. 감사패 받으신 분들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받아온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쿠팡과의 싸움을 원래 6년차 돌아왔습니다. 5년까지 하고 아마 이게 종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마음을 놓고 있던 차에 지금 새로운 사건이 나와서 지금 이제 1년차, 6년차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처음 사고가 났을 때 20년입니다. 20년 10월이었고 그때 지금같이 여름이 굉장히 좀 많이 됐고 그 택배 노동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가시는 시기였었고 그래서 이게 뭔가가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속에 저희가 20년, 21년을 맞았습니다. 근데 21년 저희가 2월 9일 날 상대 승인을 받았는데 그때 쿠팡이 그해 3월에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랑 어떤 뭐 대화나 뭐 이런 걸 할 그런 이제 행동을 해서 좀 기도를 해도 되겠다 싶었는데 역시나 뉴욕 증시 상장 끝나고 난 다음에 연락이 안 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긴 싸움이 시작되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들었던 게 저희가 언론에 많이 나가서 쿠팡의 이미지를 굉장히 좀 하락시켰다. 제일 일적인데 그리고 국회에 들어가서는 이제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들으면서 원해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아니면 그 노동부는 얼마나 지금 해 나가고 있는지 사실 저희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는 사실은 얼마 전 설 명절 때 애들랑 싸웠어요. 그러니까 저희 거의 아마 명절이 연례 행사일 겁니다. 저희 가족들이 이게 뭔지 모르게 계속 싸움이 반복이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이런 싸움들을 계속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아마 상대를 당하신 분 대부분 다 느끼실 거예요. 가정이 거의 파괴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니까 서로 결국은 그 파괴를 가족들한테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서로의 상처를 주면서 지금까지 끌고 가는 게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한 가족의 파괴로 끝나지 않고 이게 계속 지금 늘어나간다면 저는 아마 큰 사회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그리고 지금도 한국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대재해 처벌법 있지만 할일 방송 과정에서 중대재해 또 보완 사건들이 다 그냥 취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중대재해 관련된 어떤 처벌이나 아니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는 일들이 이렇게 기업에서 막아버리니까 이 좋은 것도 실효성을 무시 못하는 것들이고 지금 문제도 폭발이라는 배워보면 기술기업이라는 그 이미지 뒤에 역시나 지금 노동의 안전은 70년대 역행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굉장히 이 작업들의 안전도 지켜주십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악가 심형진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무대 위에 공연 예술인들은 화려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무대 위에 섰을 때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무대 뒤에는 여러 가지 많은 위험한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그 무대 위에 올라갑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 사망 사건들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겪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다 공중에 떠도는 그런 소리로 터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재를 만난 이후로 예술인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그리고 국회의원님들과 또 다른 정부 부처에게도 이런 이야기들이 전달되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를 저희 예술인들이 드려야 되는데 지금 순서가 바뀐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민망합니다. 공공재로 운영되고 있는 극장에서조차 오페라와 뮤지컬 공연을 하면서 사고가 나고 사망사고가 나고 다치고 중상을 입고 그리고 이러다가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아무런 보호가 법적인 보호 아래 들어가지 않는 또 직업군이 공연 예술인들입니다. 김천의 고 박성희님 그리고 서울시 세종문화회관의 오페라 리허설 도중 다쳐서 결국 2년 만에 죽음을 맞이한 고 안영재님 그리고 세종시 예술전당에서 공연을 하다가 비트 아래로 추락하여 중상을 입은 무용수들까지 전부 다 불공극장에서 이루어진 작업 중에 이루어진 일들인데 현재까지도 단 한 번의 사과조차 없고 그리고 모든 병원비와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을 소송까지도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2026년 현재 대한민국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부르짖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치 바깥에서 얻어맞고 집에 들어와서 엄마에게 일르듯이 대표님들께 예술인들의 이런 상황들을 계속 일러 바쳤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입법기관을 통해서 그리고 부처에
성명서와 그리고 보도 자료가 배포되면서 지금 예술인들의 안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술인들이 다치거나 죽어도 산재보험 보상 대상이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임금을 못 받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류현철 본부장님 그리고 김재현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만 더 저희가 기다리면서 더 아름다운 무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사건 사고로 인해서 저희 동료들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웨이브뉴스 홍익표 기자입니다. 되게 저 개인적으로 이런 자리를 오게 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좀 울컥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한 6개월째 잠깐 쉬고 있는데 개인 건강 문제로 지금 산재나 이런 문제들을 제가 시혜를 좀 멈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패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사실 처음에는 좀 이게 맞나 싶어서 그냥 서사를 치기로 했는데 열심히 하는 의미를 받아들이고 오늘 보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일단 제가 좀 건강 문제로 시작하니까 이 산재 피해자분들의 심정을 저도 감각적으로 조금이라도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정국주님 부모님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 이게 몸이 아프다 보니까 가족의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당사자는 굉장히 심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 주변을 이렇게 돌볼 약간 그런 여유도 없어집니다. 하물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신 분들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고요. 제가 이제 주로 했던 일들은 이제 법원 실무상 문제들을 좀 분석하고 그것들을 추적하는 일들을 해왔었는데 최근에 사건들을 보면서 좀 다시 한번 이 감시의 끈을 놓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됐습니다. 일례로 뭐 3표 하나 같은 경우는 무죄가 나왔고 그 전에 이제 마리세 사건이 있었고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종종 이제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어떤 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방역 기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오고 있지만 이 부분도 기존 산업안전법과 어떠한 차별점이 있을지에 대한 여전한 의문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국회와 그리고 사법부 모두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토론의 주제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처음에 개정되고 나서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고 나서 1호 사건부터 계속 법원에서 재판 정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하지만 그 법이 마련됐지만 이게 지금 작동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던 사건은 정말 손에 꼽습니다. 그것도 이제 법관의 개인적인 어떤 또는 그런 판단하는 하에 이렇게 판결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개정이나 이런 경영심리자 같은 어떤 명확한 못한 부분에 대한 어떤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산재가 발생할 수밖에 없나? 저는 기자로서 그냥 현장을 지켜보고 그것들을 기록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느낀 점은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건강 문제를 이렇게 쉬고 있으면서 느꼈던 부분은 결국은 그런 사람에 대한 애정 좀 약간 추상적일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관심이 사람을 극풍으로 좀 비용으로 취향하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지 않나 제도가 아무리 촘촘히 마련된
한들 바뀔 수 있지 않을까, 바뀌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좀 더 개인적으로 좀 더 쉬어야 되는 지금 시간인데 이 시간을 통해서 빨리 회복해서 또 현장에서 열심히 기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고 공연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순서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예술인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의 성악가 여러분들이 축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축가로 준비해 주신 분은 소프라노 윤나리, 테너 석병호, 전병호, 바리톤 심영지, 피아노 최인희님이십니다. 두 곡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곡으로는 신주봉님의 곡 보고 싶은 곡을, 두 번째 곡으로는 신성훈님의 곡 인생입니다.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